어머님, 이제 나가주셔야 해요. 우리 집인데 왜 계속 계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준비할게요. 68세 김명순 씨는 5년간 아들 집에서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우리 시어머니? 그냥 구청 민원실에서 도장이나 찍던 분이야. 철밥통이니까 편했겠지 뭐. 생활비 월 250만 원을 부담했지만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녀를 민원실 직원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김명순 씨가 강남구청 도시재생과 과장이었다는 것을.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연들 많이 올리겠습니다. 명순 씨는 68세가 되던 해 5월 강남구청 도시재생과 과장직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5년간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5급 과장까지 올랐던 그녀는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로부터 꽃다발과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남편을 10년 전 암으로 먼저 보낸 명순 씨에게 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퇴직 일주일 후 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퇴직하셨으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42세인 민수는 중견건설회사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주로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의 도시재생 사업을 수주하며 연 매출 80억 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5년 전 결혼하면서 강남에 34평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12억 원이었고 그중 3억 5천만 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았습니다. 그래? 그럼 고맙구나. 명순 씨는 아들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손주도 보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희도 대출이 좀 있어서요. 혹시 가능하시면 퇴직금에서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순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5천만 원 드릴게. 대출 좀 갚으렴.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수는 진심으로 기뻐했고 며느리 수진도 전화를 바꿔받아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38세인 수진은 외국계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연봉 8천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똑 부러지는 여성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명순 씨는 아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큰 방을 명순 씨에게 내주었고 자신들은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 수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순 씨는 고마운 마음에 내가 집안일은 다 할게. 너희는 일하느라 바쁘잖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순 씨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35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아침 5시 30분, 명순 씨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꺼내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7시가 되면 민수와 수진이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처음 몇 달간 두 사람은 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명순 씨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빨래, 청소, 장보기까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저녁 식사도 명순 씨가 준비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퇴근하면 이미 따뜻한 밥과 반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니까 정말 편해요. 수진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순 씨는 생활비도 부담했습니다. 매달 연금 250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 200만 원을 생활비로 냈습니다. 식재료, 공과금, 생필품까지 모두 명순 씨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민수가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명순 씨는 괜찮아. 같이 사는데 당연한 거지라고 답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수진의 감사 인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는 말도 이제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명순 씨가 차려놓은 밥상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는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좀 짜지 않아요? 명순 씨는 깜짝 놀라. 그래? 미안하구나. 다음엔 더 싱겁게 할게라고 사과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또 불평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다들 저염식으로 먹잖아요. 어머님 음식은 너무 자극적이에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좀 싱겁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순 씨는 알았어. 내가 조절할게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35년간 이렇게 요리해왔는데 이제 와서 입맛이 안 맞는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명순 씨는 참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수진의 불평은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명순 씨가 평소처럼 입고 있던 베이지색 바지에 체크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진이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명순 씨를 보고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키득거렸습니다. 아, 잠깐만. 수진은 전화를 잠시 끊고 명순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 친구들이 집에 온다고 했잖아요. 혹시 좀 더 세련된 옷으로 갈아입으실 수 있으세요? 명순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 옷이 뭐가 문제니? 아니, 문제는 아닌데요. 그냥 좀 촌스러워 보여서요. 제 친구들이 보면 좀 그렇잖아요. 명순 씨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래, 알았어. 갈아입을게. 명순 씨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뒤졌지만 어떤 옷을 입어도 세련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명순 씨는 방에만 있었고 수진의 친구들과 인사조차 나누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친구들이 돌아간 후 수진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옷 좀 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촌스러워서 사람들한테 소개하기가 좀 그래요. 민수는 그래, 다음에 같이 쇼핑 가자라고 답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명순 씨는 이제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 밥을 차려놓아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빨래를 개서 방에 넣어놔도 민수와 수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생활비 200만 원을 매달 냈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순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방에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민수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까요? 회사에서 복지 포인트 쌓여서 공짜로 갈 수 있대요. 민수가 답했습니다. 좋지. 근데 어머니는? 수진이 눈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은 집에 계시면 되죠. 우리끼리 좀 쉬고 와야죠. 명순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인데 자신은 우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명순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수진이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우리 시어머니, 그냥 구청에서 일하셨대. 뭐, 민원실 같은 데서 도장 찍고 그런 거 있잖아. 공무원이라고 해봤자 그냥 앉아서 월급 받는 철밥통이지 뭐. 수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래도 연금은 나오니까 그걸로 생활비 좀 내시고 그러시지. 명순 씨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5년간 9급에서 시작해 5급 과장까지 올랐던 자신의 노력이 며느리에게는 도장 찍는 일로 치부되고 있었습니다. 명순 씨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민수가 명순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구청에서 정확히 어떤 일 하셨어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명순 씨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일했어. 아, 도시재생이요? 그게 뭐 하는 덴데요? 민수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명순 씨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거 담당하는 부서야 라고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이면 그냥 서류 처리하고 도장 찍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었겠네요. 명순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별로 어렵지 않았어. 그날 밤, 명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5년간 자신이 해온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강남구청 도시재생과 과장으로서 그녀는 수백억 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심사하고 승인했습니다. 건설회사들의 입찰 서류를 검토하고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주민 설명회를 주재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가 건설회사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에게 그것은 그저 도장 찍는 일이었습니다.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명순 씨는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마음이 지쳐서인지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습관처럼 5시가 되면 눈이 떠졌고 명순 씨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명순 씨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을 때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점심에 제 회사 사람들이랑 미팅이 있어서 좀 일찍 나가야 해요. 아침은 그냥 토스트로 먹을게요. 명순 씨는 이미 거의 다 끓인 찌개를 보며 그래, 알았어 라고 답했습니다. 수지는 식빵 2장을 토스터기에 넣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명순 씨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침에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찌개 끓이고 반찬 여러 개 차리는 거 너무 번거로우시지 않아요? 명순 씨는 괜찮아. 나는 그게 편해라고 답했습니다. 수지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토스트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순 씨는 혼자 찌개를 먹었습니다. 그날 오후, 명순 씨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카트를 밀며 채소 코너를 지나가는데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 요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시어머니랑 사는 거 너무 힘들어. 명순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친구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명순 씨는 재빨리 뒤로 돌아 다른 통로로 갔습니다. 그러나 수진의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아니, 맨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부산 떨고, 음식은 짜게 하고, 옷은 촌스럽게 입고, 우리 집에 친구 오는 날이면 진짜 창피해 죽겠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살림 다 해주시잖아. 그건 좋지 않아?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긴 한데, 솔직히 우리 돈도 많이 쓰시잖아. 생활비 200만 원 내신다고 하는데, 식재료 사고 뭐하고 하면 그것도 다 쓰는 거고, 우리가 더 내는 것 같아. 명순 씨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공무원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별거 아니잖아. 민원실에서 도장이나 찍는 거. 그런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친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이면 철밥통이잖아. 편하게 일하고 연금 받고. 맞아. 그래서 더 답답한 거야. 힘든 일도 아니었으면서 무슨 대단한 일 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명순 씨는 카트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마트를 나왔습니다. 장바구니는 반쯤 비어 있었지만 더 이상 쇼핑을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순 씨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5년간의 공직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순 씨는 1990년에 9급 공무원으로 강남구청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원실에서 일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고 인감증명서를 처리하고 민원인들의 불만을 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수진이 말한 대로 도장 찍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명순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행정학 공부를 했고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정책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5년 후 그녀는 8급으로 승진했습니다. 10년 후에는 7급이 되었습니다. 15년 후에는 6급 계장이 되어 도시개발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리고 25년 후 그녀는 5급 과장으로 도시재생과를 맡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서류를 처리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강남구의 모든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사업은 그녀의 책상을 거쳐야 했습니다. 건설회사들은 명순 씨의 승인을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사업이 그녀의 한마디로 진행되거나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수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는 그저 민원실에서 도장이나 찍던 공무원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명순 씨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마트 다녀오셨어요? 장 본 게 별로 없네요. 명순 씨는 응, 별로 살 게 없더라라고 답했습니다. 수진이 반찬을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저희 둘이 저녁 약속이 있어서 밥은 안 먹을 것 같아요. 어머님만 드세요. 명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제 회사 사람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쉬고 계세요. 명순 씨는 그래.
알았어라고 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수와 수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순 씨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명순 씨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언제까지 같이 사실 생각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어머니인데. 아니, 저도 어머님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만 살고 싶지 않아요? 신혼도 아니고 벌써 5년째 같이 사는 거잖아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연금으로 생활비 낸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쓰잖아요. 공과금도 올랐고 식비도 3명이 먹으니까 훨씬 많이 들고. 그건 그렇지만 여보,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죠. 어머님도 연금 받으시니까 혼자 사셔도 충분히 사실 수 있잖아요. 명순 씨는 책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순 씨는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수진이 먼저 일어나 나왔습니다. 어머님, 아침 준비하세요? 응. 곧 다 돼. 수진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명순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 어제 마트에서 어머님 보신 것 같은데 맞으세요? 명순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나는 못 봤어. 수진은 짧게 웃었습니다. 네. 근데 어머님, 혹시 제 전화 통화 들으셨어요? 명순 씨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응, 들었어.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제가 뭐라고 한 거 다 들으셨네요. 응.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심하게 말한 건 맞는데요. 근데 솔직히 어머님도 우리 입장 좀 생각해 주세요. 저희도 젊은 부부인데 계속 시어머니랑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명순 씨는 프라이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너희가 힘들었구나. 네. 그리고 어머님이 구청에서 일하신 거야 존중하는데 솔직히 공무원이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민원실에서 도장 찍고 서류 처리하는 거. 저희 회사처럼 실적 압박받고 야근하는 것도 아니고. 명순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너는 내가 민원실에서 일했다고 생각하는구나. 네. 아니에요? 나는 도시재생과 과장이었어. 민원실이 아니라. 수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과장이든 뭐든 공무원은 공무원이잖아요. 어차피 철밥통이고 정년 보장되고 편하게 일하시는 거. 명순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침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민수가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수진도 앉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민수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수와 수지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민수가 명순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녁에 봬요. 수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나갔습니다. 명순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명순 씨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이 과장님? 전화 너머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김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이 과장, 내가 부탁 좀 하나 하려고. 말씀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구청에서 도시재생 사업 심사회의 있지? 네, 맞습니다. 거기 참석하는 건설회사 명단 좀 보내줄 수 있어? 물론이죠. 바로 보내드릴게요. 고마워. 그리고 하나 더. 네. 내 아들이 다니는 회사 이름이 뭐였더라? 아, 대성건설. 거기도 입찰 넣었지? 아, 네. 대성건설도 참가 업체입니다. 그래. 알았어. 고마워. 명순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인맥과 경험이 이제 쓸모 있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명순 씨의 일상은 반복이었습니다. 아침 5시 기상.
된장찌개 끓이기, 빨래, 청소, 장보기, 그리고 투명인간처럼 살기.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회사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 팀원들 집에 와요. 그래도 와라. 조용히 계셔주세요. 명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7시, 수진의 동료 3명이 도착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와, 수진 언니 집 진짜 넓다. 강남이라 그런가 봐. 수진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명순 씨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거실에서 여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근데 시어머니랑 같이 사세요?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응, 5년째. 헐, 힘들겠다. 진짜 힘들어. 수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구청에서 일하셨대. 공무원이셨구나? 응. 그것도 그냥 민원실. 민원실이요? 응. 도장 찍고 서류 처리하는 거. 아, 그런 거. 동료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공무원이면 뭐해? 철밥통이잖아. 맞아요. 정년 보장되고, 편하게 일하시고, 연금 받으시고, 우리처럼 실적 압박도 없었겠네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도 아니었으면서, 그래도 연금은 많이 받으시겠어요. 글쎄, 많이 받진 못하실걸? 왜요? 민원실 같은 데는 직급도 낮잖아. 수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과장까지 하셨대요. 과장이면 괜찮은데요? 그래도 공무원 과장이 뭐 대단해요. 그건 그렇네요. 명순 씨는 부엌에서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과일 좀 드세요. 명순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의 동료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수진은 명순 씨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명순 씨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언니, 근데 시어머니 연금으로 생활비 내세요? 응. 한 200만 원 정도. 오, 그럼 좋네요.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긴. 솔직히 우리가 더 많이 내는 것 같아. 왜요? 어머님이 음식 해주시는 건 좋은데 엄청 많이 해주시나 봐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수지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공무원 출신이라 그런지 검소해요. 검소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니, 너무 검소해서 문제야. 무슨 말씀이세요? 마트 가면 제일 싼 것만 사와요.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그럼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못 사 먹잖아. 아, 그리고 맨날 똑같은 반찬만 해주세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거요? 맞아. 맨날 그거. 좀 지루하긴 하겠네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밖에서 자주 먹어요. 그럼 생활비가 더 들겠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명순 씨는 부엌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5년간 열심히 일했던 자신이, 5급 과장까지 올랐던 자신이, 며느리에게는 철밥통일 뿐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떠난 후, 명순 씨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서 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윤 변호사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윤 변호사님? 아, 김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무슨 일이세요? 명순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변호사님,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말씀하세요. 제가 아들 집에 같이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아드님께서 그러시나요? 아직은 아닌데, 곧 그럴 것 같아요. 윤 변호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재산 문제 관련해서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명순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들이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요. 네, 제가 연대보증인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보증인에서 빠지면 어떻게 돼요? 윤 변호사는 즉시 답했습니다. 은행에서 일괄 상환 요구할 겁니다. 얼마나 빨리요? 보통 30일 내로요. 그렇군요. 과장님, 지금 뭔가 계획하시는 거예요?
명순 씨는 웃었습니다. 차갑게. 아직은 아니에요.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순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대보증 계약서. 명순 씨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3억 5천만 원.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명순 씨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6시였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민수가 이미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늦게 일어나셨네요? 응. 몸이 좀 피곤해서. 많이 피곤하세요? 명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민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뭐가?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요. 명순 씨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같이 사는데 당연한 거지.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니, 구청에서 일하실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명순 씨는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냈습니다. 힘들었지. 35년이나 했으니까. 도시재생과가 어떤 일 하는 데예요? 재개발, 재건축 그런 거 담당해. 아, 그런 거요? 민수는 관심이 생긴 듯 물었습니다. 그럼 건설회사들이랑 일 많이 하셨겠네요. 그렇지. 입찰이나 그런 것도 하세요? 명순 씨는 프라이팬을 올렸습니다. 입찰 심사도 했어. 오, 그럼 건설회사들이 어머니 눈치 봤겠다. 명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란을 깼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도 구청 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 네. 강남구청이랑 서초구청. 어떤 일? 재개발 사업이요. 시공사로 참여하고요. 명순 씨는 계란을 뒤집었습니다. 그래. 잘 되고 있니? 요즘 경쟁이 심해서요. 입찰이 쉽지 않아요. 그렇구나.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큰 입찰 있는데 많이 긴장되겠네. 네. 이거 따내야 하는데. 명순 씨는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순간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브런치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 아, 맞다. 어머니, 저희 나가서 먹을게요. 명순 씨는 막 만든 계란말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민수와 수진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10분 후,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명순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계란말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녀는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최 부장님? 아, 김 과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부장님은? 덕분에 잘 있습니다. 최 부장은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부장이었습니다. 명순 씨와 30년 지기였습니다. 부장님, 요즘 강남구 재개발 동향 어때요? 아, 궁금하세요? 몇 개 큰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요? 대치동 재개발이랑 논현동 쪽이요. 입찰은 언제예요? 다음 주 화요일이요. 참여 업체 많아요?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명순 씨는 메모를 했습니다. 부장님, 그 중에 대성건설 있어요? 대성건설. 잠깐만요.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있네요. 대성건설도 참여했어요. 그 회사 어때요? 중견급인데 최근 몇 년 실적 괜찮아요. 강남구 일 많이 하죠? 맞아요. 거의 80% 이상이 강남구 사업이에요. 명순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장님, 혹시 입찰 심사위원 명단 아세요? 아, 그거요? 이 과장님이 주관하실 거예요. 이 과장? 네. 강남구청 도시재생과 과장. 아, 명순 씨는 알았습니다. 이 과장은 자신의 후임이었습니다. 부장님,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순 씨는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대성건설. 다음 주 화요일. 이 과장.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 밥 먹었니? 네. 밖에서 먹었어요. 명순 씨는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저희 일찍 나가요. 그래. 알았어. 민수는 명순 씨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혼자 계셔서 심심하셨죠? 괜찮아. 다음에는 같이 나가요. 명순 씨는 웃었습니다. 너희끼리 다녀와라. 편하게. 민수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명순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때가 왔어. 3년 2개월째 되는 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명순 씨는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7시가 되자 민수와 수진이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민수만 인사했습니다. 수진은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출근했습니다. 명순 씨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전화를 해야겠어. 오전 10시. 명순 씨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 과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이 과장님? 아, 김 과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내일 입찰 심사 있죠? 네, 맞습니다. 참여업체 명단 받았어요? 네. 20개 회사가 들어왔어요. 대성건설도 있고요. 네, 있습니다. 명순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과장, 내가 부탁 하나 할게요. 말씀하세요. 이번 입찰 기준 좀 강화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최근 3년간 실적을 좀 더 엄격하게 봐요. 구체적으로요? 강남구 외 지역 실적 비중도 평가해요. 이 과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면 강남구 일만 하는 회사는 불리하겠네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김 과장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공정한 입찰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순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수순이 끝났습니다. 오후 2시. 명순 씨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입니다. 여보세요. 국민은행 대출 상담실이죠? 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주택담보대출 연대보증인인데요. 네, 고객님. 보증인에서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본인 확인 후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걸려요? 접수 후 일주일 정도요. 그럼 채무자한테는 언제 통보돼요? 보증인 변경 즉시 통보됩니다. 보증인이 없으면요? 상담원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럼 30일 내 일괄 상환 요구됩니다. 알겠습니다. 명순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번째 수순도 확인했습니다. 저녁 6시. 민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회식이 있다며 늦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밥 먹어라. 민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내일 중요한 날이에요. 무슨 일인데? 입찰이요. 큰 프로젝트예요. 그래? 잘 되겠지. 민수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번 건 꼭 따야 하는데요. 왜? 회사 실적이 요즘 안 좋거든요. 그렇구나. 이번 프로젝트만 따면 괜찮을 텐데. 명순 씨는 국을 떠서 민수에게 주었습니다. 걱정 마라.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식사가 끝났습니다. 민수는 서재로 들어가 일을 했습니다. 명순 씨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 9시. 수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들어가 쉬어라. 수진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순 씨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내일 일로 가득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명순 씨는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정성껏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구이, 민수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7시가 되자 민수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찍 일어나셨네요. 너 오늘 중요한 날이라며. 아, 감사합니다. 민수는 감동한 표정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라. 수진도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뭐 특별한 날이에요? 민수 입찰 있다잖니. 아, 그거요? 수진은 무관심하게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수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좋은 소식 들고 올게요. 그래. 잘하고 와라. 민수가 나간 후 수진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나갈게요. 그래. 수진이 나가려는데 명순 씨가 불렀습니다. 수진아. 네. 오늘 저녁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왜요?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수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저녁 때 얘기할게. 알겠어요. 수진은 찜찜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명순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오전 10시. 명순 씨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이 과장에게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과장님, 입찰 심사 시작됩니다. 명순 씨는 답장했습니다. 고생하세요. 오후 1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과장님, 심사 끝났습니다. 결과는 말씀하신 대로 기준 강화했습니다. 대성건설은 탈락했습니다. 명순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3시. 명순 씨는 국민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을 만났습니다. 연대보증인 해지 신청하러 왔어요. 신분증 주세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돼요? 오늘부터요. 채무자한테 오늘 통보됩니다. 알겠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명순 씨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오후 4시 30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순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5분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급한 일 생겼어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명순 씨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후 6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민수와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미안하다. 폰을 안 받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민수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입찰에서 떨어졌어요. 그래? 네. 심사 기준이 갑자기 바뀌었대요. 어떻게? 강남구 외 실적도 평가한대요. 그랬구나.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강남구 일만 해왔는데 그럼 안 되겠네. 어머니,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수진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은행? 네. 보증인이 빠졌다고. 명순 씨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 그거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응.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명순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수진아. 네, 나 이제 나갈게.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3년 동안 고마웠어. 어머니, 농담이시죠? 명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이야. 수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그럼요? 3년 동안 생각했어.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민수야, 일어나라. 안 일어나요. 어머니가 생각 바꾸실 때까지. 명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 무슨 말씀이세요? 민원실에서 도장이나 찍던 공무원. 어머니, 철밥통. 민수와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 들었어. 수진이가 친구들한테 하는 말.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변명하지 마. 명순 씨는 일어났습니다. 내일 이사 갈게. 어머니, 어디로 가시려고요? 타워 팰리스. 네, 강남 타워 팰리스 최상층.
민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니, 거기 전세가 얼마인데요? 15억. 어떻게 그런 데를. 명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 돈으로.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순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김명순 과장님 댁 맞으시죠? 네. 남성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강남구청 도시재생과 이재훈 과장입니다. 민수와 수지는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과장님? 이 과장이 명순 씨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 과장님, 서류 가져왔습니다. 고마워요. 들어와요. 이 과장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수와 수진을 보고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과장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 입찰 결과 보고서입니다. 수고했어요. 그리고 자문위원 위촉장도 가져왔습니다. 벌써 나왔어요? 네. 서울시에서 발급했습니다. 명순 씨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 자문위원 위촉장. 김명순 귀하. 민수는 그 장면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과장이 떠난 후 거실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명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궁금한 거 있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과장이셨어요? 응. 민원실이 아니라요? 민원실은 35년 전 애기야. 그럼 나는 도시재생과 과장이었어. 그게. 명순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 회사가 강남구 일할 수 있었던 이유. 설마 내가 승인했거든. 민수는 무너졌습니다. 거실의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수지는 소파 끝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명순 씨는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일어나, 민수야. 명순 씨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일어나라고 했어.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앉아라. 둘 다. 명순 씨가 지시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명순 씨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너희가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서. 어머니, 조용히 들어.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명순 씨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1990년에 강남구청에 들어갔어. 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했지. 민원실이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맞아. 처음 5년은 민원실이었어. 수진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틀린 건 아니네요. 명순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5년 동안만. 네. 그 후 30년은 달랐거든. 민수가 침을 삼켰습니다. 어떻게 달랐는데요? 1995년에 8급으로 승진했어. 그게 2000년에 7급이 됐지. 명순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2005년에 6급 계장. 계장이요? 도시개발팀으로 발령받았어. 도시개발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 5급 과장이 됐어. 과장. 도시재생과 과장. 그게 무슨. 명순 씨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민수야. 너희 회사 이름이 뭐지? 대성건설이요. 대성건설이 강남구에서 일할 수 있었던 이유.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내가 승인했거든.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안 믿기니? 명순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강남구청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명순 씨 옆에 도시재생과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2020년 과장 취임식.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회의실에서 건설사 임원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재개발 사업 설명회. 또 넘겼습니다. 시상식 사진이었습니다. 명순 씨가 상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모범상 수상. 민수는 핸드폰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당연하지. 명순 씨는 핸드폰을 걷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2020년에 입사했지? 네. 그해 대성건설이 첫 구청 사업 땄지? 맞아요. 그게 누구 덕분인 줄 알아?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서류 심사했어. 어머니, 경쟁사 5곳 있었는데 명순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대성건설이 제일 약했어. 그럼 내가 통과시켜줬지. 왜요? 내 아들이 다니는 회사니까.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후로 5년 동안 명순 씨는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2020년 대치동 재개발. 네. 2021년 논현동 재건축. 그것도 2022년 역삼동 도시재생. 어머니, 2023년 청담동 개발. 제발. 2024년 삼성동 프로젝트. 명순 씨는 5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전부 내가 통과시켰어. 민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했으면 달랐니? 당연히. 어떻게 달랐을 것 같은데.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순 씨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네. 수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원실에서 도장만 찍는 일. 죄송해요. 철밥통. 정말 죄송합니다. 공무원은 편하게 일한다고 했지.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명순 씨는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너희는 몰랐겠지.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장이 얼마나 바쁜 자리인지. 어머니, 하루에 10시간씩 일했어. 몰랐어요. 주말에도 출근했지.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퇴직금 8천만 원도 적은 거야. 네. 본래는 1억 2천 받을 수 있었어. 그럼 왜? 4천만 원은 기부했거든. 기부요? 구청 장학재단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순 씨는 다시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일 너희 회사에 공문 갈 거야. 무슨 공문이요? 입찰 탈락 통보. 그건 이미. 그게 다가 아니야. 민수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앞으로 3년간. 네. 강남구 사업 참여 제한. 3년이요? 입찰 기준 미달로.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망하겠지. 명순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매출 80%가 강남구 사업인데. 어머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수진이 항변했습니다. 명순 씨는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심해? 네. 회사 직원들은 어떡하고요? 내가 3년간 받은 모욕은? 그건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명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했어. 죄송해요. 생활비 200만 원 냈지. 그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감사. 언제? 수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했니? 한 번이라도 맛있다고 했니? 친구들한테 나를 뭐라고 했지? 수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창피하다고 했지? 정말 죄송합니다. 촌스럽다고 했지? 용서해 주세요. 명순 씨는 일어났습니다. 용서? 침실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결정됐어.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민수가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나가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어디로 가세요? 말했잖아. 타워 팰리스. 거기 전세가 15억인데요. 명순 씨는 웃었습니다. 전세? 네. 난 매입했어. 매입이요? 현금으로. 민수는 비틀거렸습니다. 15억을 현금으로요? 퇴직금 8천에. 명순 씨는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35년간 모은 돈 12억. 그게 합치면 20억이지. 어머니, 15억 쓰고 5억 남았어. 민수는 벽에 기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돈 없는 척한 거야. 왜요? 명순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보려고. 어머니, 실망했어. 방문을 닫으려는데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보증인은요? 은행에 오늘 해지했어. 그럼 우리 대출은 30일 내 갚아야지. 3억 5천을 어떻게 갚아요? 명순 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너희 문제야. 방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민수와 수진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모르겠어. 3억 5천을 어떻게 구해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망하고, 집도 뺏기고,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 안에서 명순 씨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명순 씨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사업체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방문 예정입니다. 명순 씨는 답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첩 하나, 중요 서류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35년간의 삶이 이렇게 가벼웠습니다. 명순 씨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는 민수 어릴 적 사진이었습니다. 5살 때 유치원 입학식. 명순 씨가 민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수 초등학교 입학식. 또 다음 페이지. 민수 대학 졸업식. 명순 씨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방으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명순 씨는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 아들과 함께한 마지막 밤. 명순 씨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야.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순 씨는 4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엌을 사용하는 날이었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마셨습니다. 강남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의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여보, 회사에 말해봐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럼 어떡하라고요? 모르겠어. 대출은요? 3억 5천은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민수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월급도 없어. 그럼 우리 다 끝난 거야.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명순 씨는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컵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응.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명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했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안 일어나요. 민수야. 명순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어머니, 일어나서 출근 준비해. 출근요? 회사 가야지. 민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는데 무슨 출근이요? 아직 안 망했잖아. 어차피 끝까지 버텨봐. 명순 씨는 민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씻고 밥 먹어. 밥은 내가 차릴게. 마지막이니까. 명순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가 넉넉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김을 구웠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습니다. 30분 후 식탁에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앉아서 먹어. 명순 씨가 말했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저를 들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먹어. 명순 씨가 재촉했습니다. 배고프지도 않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먹어야 힘이 나. 무슨 힘이요? 앞으로 힘든 날이 많을 텐데. 명순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먹어도.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술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죠? 명순 씨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너희가 해먹어야지. 수진도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님. 왜? 정말 용서 못하세요? 명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사는 언제 하세요? 오전 10시에 업체와. 그렇게 빨리요? 응,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필요 없어. 어머니, 너희는 너희 일이나 챙겨.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녀올게요. 그래. 민수와 수진이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명순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설거지였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명순 씨는 방에서 짐을 확인했습니다. 캐리어 2개, 박스 3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35년 공직 생활, 5년 동거 생활. 모든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사업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이사 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직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짐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전부세요? 네. 금방 끝나겠네요. 직원들은 능숙하게 짐을 옮겼습니다. 20분 만에 모든 짐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명순 씨는 집 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방. 5년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많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좋은 추억도, 나쁜 추억도.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민수에게 나중에 우편으로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사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세요. 명순 씨는 조수석에 탔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명순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트럭은 타워 팰리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68층 건물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기 맞으세요? 네. 몇 층이세요? 68층요. 최상층이시네요. 직원들은 감탄했습니다. 명순 씨는 먼저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불렀습니다. 6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1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6801호. 명순 씨의 새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통유리였습니다. 강남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와. 명순 씨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직원들이 짐을 날랐습니다. 30분 만에 모든 짐이 들어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명순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그 시각, 대성건설 본사. 민수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과 임원 5명이 함께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어제 입찰 탈락했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네. 사장은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강남구청에서 공문 왔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찰 참여 제한 통보. 기간 3년. 사유 입찰 기준 미달.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년이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출 80%가 강남구 사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3년간 참여 못하면. 사장은 책상을 쳤습니다. 회사 문 닫아야 합니다. 임원들은 침묵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사님. 사장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네. 혹시 이유 아십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왜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는지.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사님 어머니가, 재무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강남구청 공무원이셨다고 들었는데.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움 못 받으십니까? 그게 어느 부서셨는데요?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시재생과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혹시 과장이셨습니까?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도시재생과 과장이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장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일했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한테 부탁하세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네. 어제. 왜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장은 주저앉았습니다. 끝났군요. 사장님, 우리 회사 끝났어요. 회의실에는 절망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초라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전화 좀 받아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 시각 타워 팰리스 68층. 명순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명순 씨는 화면을 봤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읽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울고 있을 것입니다. 명순 씨의 가슴도 아팠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필요한 일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후 3시. 명순 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 과장님. 최 부장입니다.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최 부장이었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이사하셨다며요? 네, 방금 끝났어요.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과장님, 내일 시간 되세요? 왜요? 자문위원 첫 회의 있습니다. 벌써요? 네. 급한 안건이 있어서요. 명순 씨는 달력을 봤습니다. 몇 시죠? 오후 2시요. 알겠습니다. 시청 본관 3층 회의실입니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정말 가셨구나.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응. 은행에서 또 전화 왔어요. 뭐래? 30일 내 3억 5천 갚으래요. 알았어. 어떻게 갚아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는요? 망할 것 같아. 수지는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어떡해요? 민수도 앉았습니다. 모르겠어. 두 사람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표를 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이미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원 50명 모두 정리해고였습니다. 민수는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출근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있었습니다. 상사가 불렀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최 과장. 네. 수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보고서 언제 주실 거예요?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주세요. 네. 회의가 끝났습니다. 수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대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억 5천만 원. 30일 내 상환. 이미 10일이 지났습니다. 20일 남았습니다. 돈은 없었습니다.
민수 월급은 이번 달로 끝입니다. 퇴직금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가 망했으니까요. 수진 월급은 세후 500만 원입니다. 20일 동안 500만 원. 3억 5천은 꿈도 못 꿉니다. 수진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키보드 위로. 그날 저녁, 수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샤워도 안 한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었어요? 대답 좀 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안 먹었어. 제가 뭐 시킬까요? 됐어. 그래도 배고프지도 않아. 수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 일단 씻고. 민수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씻는 게 중요해? 그런 게 아니라 3억 5천을 어떻게 구해?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0일 안에. 수지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한테 빌어야 해. 어머님이 받아주실까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받으시겠지. 그럼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민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수진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울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씻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했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타워 팰리스로. 지하철을 탔습니다. 차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바빠 보였습니다. 민수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30분 후 타워 팰리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68층 건물이 눈앞에 솟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습니다. 꼭대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6801호요. 성함이요? 김명순 씨 아들입니다. 경비원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6801호 김명순님, 아드님 오셨는데요. 잠시 침묵.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받으신답니다. 네,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아들인데요. 저도 곤란합니다. 제발요. 5분만요. 안 됩니다. 경비원은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 아래 있어요. 5분만 만나주세요. 제발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계속 여기 계실 건가요? 네, 곤란합니다. 조금만요.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민수는 일어났습니다. 로비를 나갔습니다. 건물 밖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68층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저기 계실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다보고 계실까요? 민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돌아가라. 만날 생각 없다. 민수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답장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우리 집 빼앗기게 생겼어요. 3억 5천 어떻게 해야 해요? 답장이 왔습니다. 그건 내 문제다. 어머니, 내가 왜 도와줘야 하니?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소용없어. 어머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길바닥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비원이었습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일어나세요. 민수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경비원이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민수는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만났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만나 주셨어요. 그럼요? 끝이야. 민수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우리 끝났어. 수지는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포기하면 안 돼요. 뭘 어떻게 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무슨 방법?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친척들한테 빌려요. 누구? 삼촌, 고모. 민수는 웃었습니다. 쓸쓸하게. 다들 안 빌려줄 걸. 시도는 해봐야죠. 해봤어. 네.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삼촌, 고모, 친구들. 20통 넘게 전화했었습니다. 다들 거절했어. 다요? 응.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정말 집 뺏길 거야.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정식 통보가 왔습니다. 대출금 일괄 상환 최종 통보. 기한 7일. 미납 씨 주택 경매 진행. 민수는 서류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7일. 일주일입니다. 3억 5천만 원. 불가능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왜요? 은행에서 최종 통보 왔어. 언제까지요? 7일. 수지는 전화기 너머에서 울었습니다. 어떡해요? 모르겠어. 우리 집 빼앗길 거야. 두 사람은 전화로 울었습니다. 그날 밤, 명순 씨는 타워 팰리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 변호사였습니다. 과장님,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 아드님 집 경매 진행됐습니다. 벌써요? 네. 7일 후 첫 경매예요. 명순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네. 정말 이대로 두시는 거예요. 명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변호사님. 네. 제가 결정한 일이에요. 하지만 끝까지 가야죠. 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순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필요한 거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7일이 지났습니다. 경매 당일, 민수와 수지는 법원에 갔습니다. 경매 참관석에 앉았습니다. 자신들의 집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감정가 12억, 최저가 9억 6천. 입찰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10억, 10억 2천, 10억 5천. 낙찰되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자신들의 집이, 5년간 살았던 집이 타인에게 넘어가는 순간을. 수지는 울었습니다. 민수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맑았습니다. 하늘이 너무 맑아서 더 슬펐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시원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3평짜리 방. 두 사람이 함께.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고시원을 검색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고시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3평짜리 방. 창문도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시급 1만 원. 하루 8시간. 한 달 240만 원. 수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카페에서 일합니다. 시급 9,500원. 하루 6시간. 한 달 170만 원. 두 사람 합쳐 410만 원. 고시원 월세 30만 원. 식비 100만 원. 공과금 20만 원. 남는 돈은 260만 원. 빚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사 비용, 친구들에게 빌린 돈, 카드비, 합쳐서 5천만 원. 갚으려면 2년은 걸립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민수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이 떠올랐습니다. 강남 아파트 34평. 편안한 소파, 넓은 거실, 그리고 어머니, 매일 아침 차려주시던 밥상.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수진이 깨지 않게. 그 시각, 타워 팰리스 68층. 명순 씨는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명순 씨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민수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명순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고시원에 산다는 것, 편의점에서 일한다는 것, 며느리가 카페에서 일한다는 것, 윤 변호사가 알려줬습니다. 명순 씨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아들이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그러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명순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걸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명순 씨는 서울시청으로 갔습니다. 자문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10명의 위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 위원님, 오셨습니다. 최 부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요. 명순 씨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안건은 강남구 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규모가 큽니다. 최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총 사업비 5천억 원입니다. 참여 업체는요? 한 위원이 물었습니다. 현재 15개 회사가 신청했습니다. 심사 기준은? 기존대로 최근 3년 실적입니다. 명순 씨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참여업체 명단이 보였습니다. 대성건설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참여 제한 3년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명순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명순 씨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최 부장이 따라왔습니다. 김 위원님. 네, 괜찮으세요? 왜요? 요즘 표정이 안 좋으세요. 명순 씨는 웃으려 했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명순 씨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명순 씨는 걸었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30분을 걸었습니다.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하루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명순 씨는 멈췄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여성이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명순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수진은 손님에게 커피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슬펐습니다. 명순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종이 딸랑 울렸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순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안녕. 명순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어떻게. 지나가다가, 명순 씨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 주겠니?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요. 고마워. 명순 씨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수진은 서 있었습니다. 앉아. 네. 수진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명순 씨가 물었습니다. 그냥 지내요. 힘들지?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괜찮아. 정말 죄송해요. 알아. 명순 씨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네. 민수는 편의점에서 일해요. 알아.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응. 그런데 왜 안 찾아갔냐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하게. 너희가 배워야 했어. 배우다니요.
감사하는 법을. 수지는 울었습니다. 배웠어요. 정말? 네. 매일 후회해요. 뭘? 어머님한테 잘못한 거.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 알겠니? 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게. 네. 생활비 2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명순 씨는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잘 지내라. 어머님. 열심히 살아. 어머님. 제발. 수진이 명순 씨 손을 잡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명순 씨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네. 용서는 이미 했어. 정말요? 응. 그럼.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왜요? 명순 씨는 웃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어머님.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아. 하지만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명순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커피 맛있었어. 어머님.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명순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명순 씨는 걸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1년이 지났습니다. 명순 씨는 서울시 도시재생 자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강연도 다녔습니다. 존중받을 권리라는 주제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시니어 여성들이. 어느 날 명순 씨는 신문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명순 위원님, 요즘 어떠세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행복해요. 무엇이 가장 행복하세요? 내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가족과는 어떠세요? 명순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멀리서 응원하고 있어요. 만나지는 않으시나요? 아직은요? 언젠가는요? 명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언젠가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명순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타워 팰리스 68층. 넓은 거실. 통유리창.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명순 씨는 창가에 섰습니다. 강남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민수가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명순 씨는 빌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자신도 행복하기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어머니, 민수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빚도 많이 갚았어요. 어머니 생각 많이 해요. 사랑해요. 명순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답장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잘 살아라. 언젠가 다시 만나자. 문자를 보냈습니다. 명순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올 것입니다. 명순 씨에게도, 민수에게도, 모두에게. 68세. 명순 씨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존중받으며, 당당하게, 자유롭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